자, 문장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고 목적어, 보어를 주성분으로 가지고 있다. 부속성분으로 관형어, 부사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었느냐, 독립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런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또 문장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혼문장이라고 하고,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서술어로 볼 거냐 다른 문장 성분으로 볼 거냐, 이 부분에 약한 친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제일 좀 헷갈려 하거든요. 자, 보죠.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문장과 견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만 잡으면 돼요?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 또는 서술어가 하나. 견문장은 주어나 서술어가 두 번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나면 견문장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거든요. 주어가 두 번 나타나는 것도 견문장이에요. 왜? 주어 서술어가 문장의 기본 구성 단위인데 주어 서술어가 두 번 동시에 나타나야지 주어 한 번에 서술어 두 번, 또는 주어 두 번에 서술어 한 번이 나타날 수 있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가 됐든 서술어가 됐든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게 있다. 그러면 견문장이다. 반대로 혼문장은 주어가 됐든 서술어가 됐든 한 번만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기본 개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혼문장 했을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영희가 노래한다.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죠. 그 밑에 보니까 절이 아닌 관형어나 부사어, 독립어가 아무리 많아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밖에 없다면 혼문장이다. 절이 아닌이라고 했거든요. 절이 뭐라고 그랬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절이라고 그랬어요. 절과 문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어 서술어가 단독으로 쓰이면 문장입니다.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절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주어 서술어가 몇 번 나타난다는 소리죠? 두 번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큰 문장 안에 절이 들어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주어 서술어가 있어도 두 번 이상 있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혼문장에서 여러분이 조심해 줘야 되는 건, 그는 결국에는 또 품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는 빨리 달린다 해서 기본적으로 달린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항상 찾는 거는 서술어를 1번으로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달려요? 그가 달리는 거죠. 주어 찾았죠. 그럼 문제는 빨리라고 하는 게 서술어로 볼 거냐, 빠르다로 만들어지는, 아니면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부사로서 달린다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동사 형용사가 되려면 뭘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그랬죠? 부사인지 아니면 용언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빨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서술성이 있으면 용언이에요. 서술성이 있느냐? 그가 빠르단 소리예요? 그가 빨리 달린단 소리예요?
달린다는 소리예요. 그가 빠르다가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여기서는 서술성이 없죠. 서술성이 없다는 거는 기본형이 없다는 소리고, 기본형이 없다는 소리는 빨리라고 하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뭐다? 부사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문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달린다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빨리 저 서술어 아니야? 빠르다니까? 그러면 서술어고, 달린다 기본형이 달리다니까 서술어네. 그럼 서술어 두 번이네. 견문장이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버리면 오답이 돼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부사나 아니면 관형사, 뭐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다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문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쉽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걸리면 이 부분이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늦게라고 하는 게 과연 서술어로 볼 거냐 부사어로 볼 거냐. 그가 늦었다. 말이 돼버리는데 늦게 도착했다. 늦었다.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개념이 안 잡히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용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서술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느냐, 형태가 아니면 기본형을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가 아니라 뭐다? 서술성이 없다, 부사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한 번밖에 없는 혼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견문장은 뭐냐? 견문장은 항상 주어 서술어 짝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춤추고 영희가 노래한다. 자, 일단은 맨 끝에 노래한다 서술어죠. 누가 노래해요? 철수가 노래합니까? 영희가 노래합니까? 영희가 노래한다죠. 맞아요? 그런데 철수가가 또 있네요. 주어가 두 번 들어갔죠. 그럼 철수가의 짝꿍은 뭐예요? 춤추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춤춘다, 영희가 노래한다가 주어 서술어 짝꿍이 두 개 있는 거죠. 이런 게 견문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철이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했다. 자, 맨 끝에 서술어 잡습니다. 공부했다. 누가 공부했어요? 철이가 공부했죠. 그러면 서술어 또 있나요? 와서가 기본형이 오다죠. 그러면 누가 왔어요? 철이가 집에 온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견문장을 잡는 거는 철이는 이라고 해서 원래는 철이가는 두 개야. 철이가 집에 왔다, 철이가 하루 종일 공부했다인데, 철이가가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주어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중복돼서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여기서 와서 이거는 기본형이 오다니까 철이가 집에 왔다 말이 되거든요. 서술성이 있는 거니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이거는 우리가 서술어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견문장을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또 연결을 시키는데, 자, 이 견문장을 종류별로 나눌 때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눕니다. 자, 아는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말 그대로 계란 생각하면 돼요. 큰 문장에 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란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른자가 아예 큰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되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아는 문장은 무조건 겹쳐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두 문장이 겹쳐요. 교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진 문장은 반드시 끊어져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위에 거는 계란, 노른자냐 흰자냐, 그죠? 뭐 계란 끓이다 보면 계란이 터져가지고 뭐 흰자가 밖으로 삐져나와.
그래도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줄줄이 삐했나 터지고 뭐하고 해도 그 소세지가 두 개가 서로 겹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줄줄이 삐했나냐 아니면 계란이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는 문장의 의문 보죠. 농부들은 바란다 날씨가 풀리다 두 개를 합치니까 농부들은 날씨가 풀리기를 바란다. 자, 맨 끝에 서술어 잡습니다. 바란다 누가? 농부가. 일단 주어 서술어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에 풀리다 뭐가? 날씨가.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날씨가 풀리다 농부들은 바란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지는 거죠. 오른쪽은 바람이 잠잠하고 하늘이 매우 맑다. 맑다 뭐가 맑다? 하늘이 맑다. 이미 동그라미 쳐버렸죠. 그 다음에 잠잠하다 뭐가? 바람이 잠잠하다.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 오른쪽 동그라미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있을 때 자, 절이라고 하는 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바깥에 있는 게 절이 문장이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색깔 칠해진 게 절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그럼 어떤 게 문장이고 어떤 게 절이라고 해야 돼요? 이어진 문장은 각각이 다 그냥 절이에요. 그냥 그 연결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고가 아니고 그냥 각각이 모두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는 문장은 바깥에 거는 문장 안에 들어있으면 절. 이어진 문장은 각각 하나하나 소세지 하나하나를 그냥 절. 어떤 게 크고 작고의 개념은 아닙니다. 연결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부터 인용절을 아는 문장까지 아는 문장의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는 문장이에요.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 자,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있는데 그 작은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왜 명사절이라고 부르냐면 명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죠.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 기본 문장이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서 절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문장이 무슨 성격을 가져? 명사와 같은 성격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부사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절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섞이기 시작합니다.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데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 그 조그만 문장인 절이 다시 주어가 된다, 다시 목적어가 된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섞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뭐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 잘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은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죠. 예를 들어서 그녀가 상을 탔음이 밝혀졌다 한번 보죠. 그녀가 상을 탔음이 밝혀졌다.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뭐부터 잡으면 되느냐? 서술어. 뭡니까? 밝혀졌다. 그녀가 밝혀졌나요? 아니요. 뭐가 밝혀졌어요? 상을 탔습니다. 네모가 밝혀졌다죠? 네. 이해돼요? 그러면 밝혀졌다의 짝꿍은 뭐냐면 이게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서술어 자릿수로 보는 건데 밝혀졌다. 네모가 밝혀졌다. 앞에 지지고 볶고는 필요 없다고. 우리는 짝꿍만 잡는 거라고. 밝혀졌다의 짝꿍 주어를 잡으니까 어디가 주어가 돼? 이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죠. 주어부와 서술부로. 이해돼요?
그래서 크게는 주어 서술어가 그럼 여기 그녀가에서 이거 주어는 뭔가요? 여기도 타스미도 주어인데 여기 저 주격조사 이고 여기도 주격조사 간데 어떤 게 진짜 주어인가요? 밝혀졌다의 주어는 타스미에서 여기 이까지예요. 통으로 주어예요. 그런데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로봇 합체된 거 여러분 뭐 그거 알아요? 뭐 엔진 포스, 정글 포스 막 난리야. 뭐 집에 뭐 다 있죠? 뭐 이렇게 막 저 시리즈로 다 합치니까 50만 원 정도면 다 사더라고요. 죽어라고 이제 저 조카들 사주잖아요. 사주면 이제 재미가 없어져. 이제 엔진 포스로 바꿔요. 하고 막 8만 원, 9만 원이야. 막 관절 다 움직이고 막 합체되고 분리되고. 그러니까 시리즈가 있어. 그러니까 한 3, 40만 원어치 막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바꿔요 또. 그래고 지금 장난 아니야. 막 로봇가 완전히 웬만한 막 그 저기 뭐야 뭐 이런 저 어른들 장난감보다 더 비싸요. 그런 눈빛은 뭐야? 집에 없어? 막 종이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아요? 요즘에 막 리모컨으로 막 이렇게 막 하잖아. 동생이 없어서. 없어요? 그냥 안타까운 영혼들 진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막 TV라고 있어. 이렇게 막 네모내가지고 막 사람도 나오고. 다 물려줬어요. 물려줬어? 자 그러면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로봇 2대든 3대든 4대든 합체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로봇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로봇 2대, 3대, 4대가 합쳐졌을 때 머리는 몇 개예요? 하나죠. 팔은 2개죠. 다리는 2개죠. 몸통은 하나요. 그냥 하나죠. 무슨 말인지 돼요? 합체된 게 로봇 2대, 3대가 합체됐어. 합체됐지만 머리 하나, 몸통 하나, 팔 2개, 다리 2개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대신에 그걸 분리하면 어떻게 돼? 각각 머리, 몸통, 팔다리가 각각 또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요? 합체된 상태에서는 각각의 로봇의 팔다리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부품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팔 하나가 잡아 뺐더니 머리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와. 그런데 합체된 상태에서는 왼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큰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큰 로봇 자체에서는 머리 하나, 팔 하나, 몸통 하나, 다리만 잡는 거야. 근데 팔을 보니까 어때? 팔 쪽에 다리가 보여.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 분리되면 하나 로봇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리지. 무슨 말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팔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걸 먼저 봐야 돼? 아니면 전체 로봇에서 팔다리를 먼저 나눠야 돼? 전체로. 전체 로봇에서 머리, 팔다리를 먼저 나누는 게 순서지. 뭔 이해되죠? 그래서 밝혀졌다가 서술어고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가 그녀가 밝혀졌다냐 메이모가 밝혀졌다냐를 따졌을 때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큰 문장에서 머리, 팔다리를 나눌 때는 이게 지금 주어가 되는 거야. 대신에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탔음은 지금 타다라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도 지금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부품을 분리를 해요. 부품을 분리를 해서 탔다, 타다. 누가? 그녀가 뭐를? 상을 이라고 해서 우리가 로봇 합체된 거에서 분리를 시켜보는 거야. 기준은 뭘로 잡아요? 서술어 자릿수로 잡아요. 탔다는 몇 자리를 필요로 해요? 2자리가 필요하죠. 누가 뭐를 탔다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녀가 상을 탔다라는 문장이 있었어. 근데 더 큰 문장 안에 이 그녀가 상을 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부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녀가 상을 탔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고 더 큰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모가 밝혀졌다. 주어, 서술어밖에 없는데 왜 이게 더 큰 문장이고 이게 작은 문장인가요? 동그라미를 쳐보면 되지.
주어와 서술어는 지금 이렇게 다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주어, 서술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주어 안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겹쳐 있는 거죠. 겹쳐 있기 때문에 아는 문장이 되는 거지. 연결되나요? 조금 선생님 설명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더라고요. 로봇으로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가 산을 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절로 들어갔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명사절이냐?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명사절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명사절을 찾느냐? 첫 번째 명사절이 될 수 있는 건 서술어 부분에 탔음이라고 하는 서술어 부분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나 미음, 음이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밝혀졌다 끝에 서술어 빼고 중간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뭐로 연결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탁 음이잖아요. 기본형 타다에 과거형 앗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음이 들어갔잖아요. 음이 들어갔네? 그러면 무슨 절? 명사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뭐 찾아? 무슨 역할 하냐? 주어냐 목적어냐 부사어냐? 주격조사 이가 들어있으니까 주어 역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격조사 이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탔으면 체연인가요? 아니야. 체연이 아니야. 기본형이 타다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전성어미 기가 있고 접사 기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조심해줘야 되는 게 어미 기가 있고 접사 기가 있기 때문에 접사는 선생님이 성형수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품사를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미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절이 되려면 접사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돼. 왜? 서술성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돼요? 팔다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보여야 분리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심해 줘야 됩니다. 접사기가 아니라 어미기입니다. 절에서는. 그런데 어미 뒤에 조사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조사는 멍청하다고 그랬죠? 조사는 멍청해. 조사가 붙어있으니까 당연히 체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한다 그랬어요. 조사는 멍청해가지고 어미가 화장을 해서 마치 체연처럼 꾸미고 있는 거를 체연으로 착각해버린단 말이야. 조사가 붙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되죠?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접사는 서술성이 없고 어미는 서술성이 있는 걸로 기, 미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쌤이 예전에 설명했던 거 한번 보세요. 나는 어제 무서운 꿈을 꾸면서 맨 마지막에 꿈을 꿨다 말 되거든요. 서술성이 있거든요. 어미란 소리예요. 무서운 꿨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접사 미음이란 소리죠.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자,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해서 똑같이 잡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장을 나눌 때 첫 번째 뭐 잡으라고요? 서술어 어떤 거예요? 바라신다. 짝꿍 누가 바래요? 부모님이 바란다. 일단 주어 서술어 잡았죠? 주어 서술어 다시 안 나와. 1단계에서는 우리는 머리, 몸통, 팔다리만 지금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주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땡큐. 이거는 지금 뭐야? 문장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의 짝꿍이 뭘까요? 행복하다겠죠. 여기도 서술어, 여기도 주어 이렇게인데 1단계에서 이렇게 다 써버리면 안 돼. 섞여, 헷갈려. 1단계에서는 바란다. 몇 자리 필요해요? 두 자리. 누가 뭐를 바란다죠. 그럼 이거는 주어 서술어로 봐야 돼? 크게 목적어로 봐야 돼? 그죠? 목적어로 보는 거야. 왜? 주어 서술어는 이미 1단계에서 잡았잖아. 네. 무슨 말이에요, 대전? 팔에 지금 다리가 보이고 팔이 보인다고 해서 팔이 지금 5개, 6개가 아니란 말이야. 큰 로봇, 합체된 로봇은 머리 하나, 팔 2개, 몸통 하나, 다리 2개로 일단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팔을 떼어냈을 때 다시 머리, 팔다리를 그때 나눈 거야. 2단계에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서술어로 잡는 게 아니고 바라신다. 서술어 자릿수 2개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만 잡으면 돼요. 부모님이 바란다. 네모를 바란다. 끝나요. 그런데 보니까 목적어가 행복하다라는 서술어 우리가라고 하는 주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2단계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네모를 바란다라고 하는 큰 문장이 있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작은 문장이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작은 문장이 큰 문장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절이야? 행복하다에서 지금 뭘로 연결이 돼 있어? 기로 연결이 돼 있죠. 기, 미음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명사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빼버립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바라신다.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말 되는 것 같긴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바라신다.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 수능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바라신다. 자,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목적어인지 아닌지 헷갈리나요? 맞아요? 이게 목적어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러면 뭘 붙여야 목적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을을 넣어봐. 말 돼, 안 돼? 돼요. 되면 목적어지. 고민하지 마. 주격조사 이가가 붙으면 주어야. 되죠? 목적격조사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야. 이해돼요? 근데 왜 빠져있어? 조사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아니면 이거 만 어때요? 만.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만 바라신다. 돼요. 목적어 있어 없어? 호조사 빼고 을을 넣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자체만 보면 좀 좁아. 큰 문장으로 보는 게 좋아요. 바란다. 누가 뭐를 바란다.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 서술어 자릿수상.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 목적어 와야 되는데 을을 붙여서만 해야 되네. 목적어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시간이 집에 가기에 이르다. 자, 이제 좀 빠르게 잡읍시다. 서술어 뭐예요? 이르다. 뭐가 일러요? 시간이 일러요. 무조건 주어 서술어 일단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시간이 이르다 그러면 끝나죠? 맞아요? 아닐걸. 시간이 이르다 그러면은 문장이 성립이 되나요? 아, 이르다. 네. 일다. 시간이 이르다. 주어 서술어만 필요합니까? 뭐 있어야 되지 않아? 중간에? 필수죠. 필수 부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 이른지를 설명을 해야지. 시간이 뭐 하기에 이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르다의 반대가 뭐예요? 빠르다. 뭐 늦었단가요? 아, 늦었다. 시간이 늦었다. 말 돼요? 되는 것 같아요. 뭐 하기에 늦었다.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뭐 그리고 시간이 이르다 주어 서술어네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가기 가다죠. 네. 집에 가다. 주어인가요? 주어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없네. 자, 1단계에서 주어 서술어고 2단계에서 가다가 지금 서술어로 나왔는데 가다 누가 가요? 누가? 제가.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뭐 돼 있다? 무슨 얘기냐? 로봇 두 대는 각각 머리 팔다리가 있어. 근데 합체가 돼. 합체가 되는데 쓸모없는 부품이 있어. 머리가 본 로봇에 큰 로봇에 머리가 있는데 쬐깐한 로봇에서 머리가 똑같은 머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머리 두 개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합체될 때 어떻게 해? 그 머리를 하나만. 빼놔요. 빼놓고 그냥 낑겨 넣는 거야. 대신에 분리되면 어떻게 해? 다시 끼워줘야죠. 무슨 말인지 돼요? 그 분리된 거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근데 이렇게 가다 누가 안 나왔어. 그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다는 누가 어디에 가다 두 자리 나와야 되죠.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장의 기본 구조 잡을 때 지금 뭘로 잡고 있냐? 서술어 자릿수로 잡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왜 주어가 생략됐느냐라고 했을 때 가다 친구가 간다 말이 좀 어색한데 내가 간다 좀 어색한데 내가 어디에 반드시 두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라고 하는 거는 부사어지만 누가 가냐라고 하는 게 안 나왔네 주어 없네 생략됐네 라고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되나요? 그래서 시간이 뭐 하기에 이르다 여기서는 이게 통으로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단어 하나가 각각 문장 성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버려야 돼. 뭔 말 이해되죠? 그냥 목적어가 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봐봐요. 그가 이번 대회에서 안타깝게 우승을 놓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그럼 전해졌다의 짝꿍이 뭐예요? 앞에 거 전부야. 일단은 네모가 전해졌다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부품 빼고 해가지고 분립을 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명사절 정리하죠. 일단은 명사절은 우리가 뭘로 확인을 해라? 맨 끝에 서술어 빼고 중간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부분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기나 미음이나 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통적 탔음 미음이죠. 행복하기 기죠. 집에가 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뒤에 조사를 봅니다. 탔음이 주격조사 이 들어갔죠. 땡큐죠. 행복하기만 행복하기를 넣어봐요. 르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목적어 역할이죠. 가기에 부사어죠. 왜 여러분이 이거를 부사어라고 잡으면 되냐면 주격조사 이가 아니잖아. 목적격조사 을를 아니잖아. 복격조사 되다니다 앞에 오는 이가 아니잖아. 관역격조사 의 아니잖아. 그럼 뭐요? 부사어밖에 없어. 고민하지 마 이런 부분. 되죠? 이르다를 꾸미는 부분이기도 하고. 됩니까?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그녀가 상을 탔음이 주어 역할, 행복하기를 목적어 역할, 집에 가기의 부사어 역할. 그 밑에 설명이 나왔어요. 명사형 어미 미음과 기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형 어미가 미음이나 기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미음은 이미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봐봐요. 탔음 이미 일어났죠. 반면에 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행복하기 바라신다. 아직 안 행복하죠. 집에 가기 아직 안 갔죠. 그죠?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 낼 때 미음은 언제고 기는 언제게 이렇게 문제 안 내. 그냥 보기에서 미음의 특징 주로 이미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 기의 특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예문을 주겠지.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신다 해서 밑줄 쫙 긋고 이 부분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는 있어. 설명은 해주니까. 알겠죠?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미음이나 기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미음은 이미 일어난 일, 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음이나 기 이렇게 잡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니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니은이나 아니면 뭐 하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명사절로 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것들 느냐 아니면 여기서는 뭐 는지 뭐 이런 것도 명사절로 인정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문을 한번 잡아보죠.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음이나 기가 없어. 그러죠?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음이나 기가 없는데 무슨 역할 하고 있죠? 주어 역할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의 이종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인용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명사절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단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는 명사절이 그냥 뭐 100%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명사절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음이나 기가 없을 때. 이해되죠? 미음이나 기가 있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명사절이 되겠죠.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니은 것 지금 이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출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학교 문법에서는 미음과 대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절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공부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바꿔칠 수 있죠. 뭐만 돼요? 내가 어제 먹은 것이 예를 들어서 상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제 먹은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는이라고 해야 되니까. 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예문처럼 니은 것이 뭐로 대치가 되냐면 여기서는 또는 음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니은 이렇게 대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니은 것을 미음이나 아니면 음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명사절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것을 지금 수식하는 구조니까 관형절 아니냐 결과론적으로는. 왜냐면 니은 것 자체를 미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명사절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지만 서술어는 뭐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것까지가 서술어는 아니죠. 니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뒤에 외울 관형절은 니은이나 리을로 연결되고 체형 꾸미는 거거든요. 여기만 보고 것을 꾸미는 의존명사를 꾸미는 관형어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관형절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명사절이냐 관형절이냐 문제 내지는 않을 겁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냐 는지 또는 니은 것 상황에 따라서 명사절로 인정할 수도 있다. 되죠? 특히 니은 것은 명사절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관형절로 볼 수도 있다. 대신에 근거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왜 이걸 니은 것을 명사절로 볼 수 있느냐? 미음이나 음으로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냐. 반면에 왜 관형절로 볼 수 있느냐? 거까지 보는 게 아니라 니은으로 보면 여기에 분명히 서술어가 있을 거 아니냐. 서술어가 체형 꾸며주는 거는 그러면은 저 관형절로 봐야지 뭘로 보느냐. 예쁜 옷 그러면 예쁘다 해서 니은 플러스 옷인데 그러면 이것도 그럼 명사절로 봐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 것을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니은 것 자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 명사절. 니은 플러스 것에서 니은이 것을 꾸며주니까 관형절. 이렇게 견해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출제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관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근거는 여러분이 조금 참고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됩니까? 이렇게 해서 명사절 연결시켜 봤습니다. 됐다 하죠?